이분 지금 혈소판 감소증을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혈소판 감소증은 이제 혈액 1mm, 1세제곱밀리미터당 10만 개 이하인 상태를 혈소판 감소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아까 통화 내용에서 2만 개 이하로도 떨어지셨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만 개 이하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되게 중등도로 되게 위험한 상황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유 없이 내부 장기에서 출혈이 일어나거나 갑자기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분이기 때문에 그 대학병원에서도 그것을 가벼이 보지 않고 이제 면역 억제제라든가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사용하고 해가지고 이분의 혈소판 수치를 올리는데 먼저 주력을 했다라고 보이는데요. 혈소판 감소증의 주된 증상 중에 하나는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나는 특별히 어디에 부딪히거나 다치지 않았는데도 이제 이유 없이 멍이 잘 생기거나 양치질만 해도 이제 이렇게 출혈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자가 면역에 의해서 혈소판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혈소판이 파괴가 돼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 그거 외에 골수 자체에서 혈소판 생산 자체가 부족하다라든지 아니면은 비장에서 기능이 항진이 돼가지고 혈소판이 많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혈소판 감소증은 크게 1차성하고 2차성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차성 혈소판 감소증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2차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1차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2차성 같은 경우에는 이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사례자님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일단은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요 혈소판 감소증으로 지금 판단이 돼가지고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의 균형, 그 다음에 마음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 몸의 어떤 밸런스를 잘 유지시켜주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대부분의 경우 자가 면역 질환을 앓는 분들을 제가 살펴보다 보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되게 뭐랄까요,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자꾸 주다 보니까 몸이 염증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로 자꾸 변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꾸 스스로가 몸을 갉아먹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분들은 나중에 염증이 자꾸 쌓여서 그게 결국은 암 같은 경우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WHO에서는 스트레스 같은 경우를 이제 중요한 발암인자로서 인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한의학에서는 이제 침뜸 치료를 통해 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몸이 편안하게 이완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 침 치료를 하게 되었을 경우 우리 몸의 마음을 그리고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줄 수 있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임상에서 사용하는 한약재 중에서도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약재들, 대표적인 게 뭐 국화라든가 진피 같은 약재들, 혹은 뭐 향부자 같은 약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약재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환자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이끌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지금 향부자, 진피, 국화 같은 이런 약재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약재들 같은 경우에 그냥 단순히 차로 마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요, 이 약재들을 조합을 해서 가장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혼자 임의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관련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사례자분께서 지금 루푸스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고 루푸스 약 복용 때문에 내 증상이 더 안 좋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있는데요. 루푸스 같은 경우에 이미 중국에서
한약재를 사용하여 치료를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이제 중국의 투 요요 교수가 청호라고 하는 약재에 이제 항말라리아 성분을 연구를 해가지고 치료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많은 말라리아로 고생하시는 이 환자분들을 치료를 해가지고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항말라리아제, 이 약재가 실제로 이 자가 면역 질환에 응용되는 바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에서 이 청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루푸스에서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신장의 기능을 침범하는 신장의 염증인데 신장의 염증을 치료하는 연구를 진행을 해가지고 그 효과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전문가와 상담하실 때도 이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질문을 드려보시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들으셔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네. 네네. 그러면 이 증상을, 진단을 받으신 어떤 증상이 있으셔서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하신 건가요? 시작할 때 작년 작년에. 11월에 몸에 부글부글하고요. 멍이 많이 들었어요. 네네네네. 그 자반증처럼 오돌돌하게 돌아서 네. 조그만 병원 갔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그래서 대학병원을 갔거든요. 큰 대학병원을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셨구나. 그- 그러면 그 약 복용을, 류마티스 내과도 이제 같이 있다고 하면 류마티스 루푸스도 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루푸스도 같이 있고, 다른 네.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네, 관절염 없고 피 쪽으로 염증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필적으로 염증이 있고, 그래서 이게 네. 다시 재발을 하신 것 같다 그러셨는데, 네. 지금 혹시 수치 기억을 하시나요? 최근에. 최근에 2만까지 내려왔었어요. 2만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럼 지금도 그래서 예. 그 병원에서 먹는 소른도정을 네네. 아주 고용량으로 썼는데 이게 잘 안 듣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래서 2만에서 계속 유지 2만 정도에서 더 올라가질 않나요? 아니요, 올라갔어요. 이제 약을 고용량 써서 올라갔는데 네. 제가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서 노프스 약을 같이 먹는데 네. 그거를 띄었어요. 띄었는데 좀 올라가더라고요. 12만까지. 12만까지? 네. 네. 근데 음. 이제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류마티스 약 때문에 피가 안 올라가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루푸스 약을 쓰렸거든요. 그랬더니 리마티스 내과에서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같이 먹어라. 네. 그 요즘에 같이 먹고 있는데 이게 수치가 지금 4, 5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약을 4, 5만 세게 해줘요. 정도밖에. 네. 네. 보니까 이제 이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본인도 많이 알아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혈소판 감소증이라든지 루푸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류마티스가 모두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이 몸의 면역 체계는 외부에서 무슨 바이러스나 세균, 어떤 이물질 그런 게 들어왔을 때 걔를 싸워서 이기라고 발동하는 게 면역 체계인데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자기의 정상 조직이나 세포도 이거를 이물질로 이게 몸이 인식을 해가지고 자기 몸을 공격을 하는 그런 병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몸이 만성 염증 상태거든요. 네. 특히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혈소판은 피가 났을 때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혈소판이 보통 수치는 한 13만에서 한 40만 정도가 정상인데 그 네. 수치가 어머니처럼 뭐 한 5만 이하로 내려가면 좀 심각하고 특히 2만 밑으로 내려가면 겉으로 보이는 피하 출혈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장기가 출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까지 쓰신 모양인데 사실 류마티스 질환도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약이 상충되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스테로이드 제제인데 이 스테로이드가 사실 면역을 억제하는 굉장히 좋은 부신피질 호르몬인데 이거를 외부에서 고용량을 쓰다 보면 스테로이드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스테로이드를 끊었을 때 이 부신피질 호르몬이 갑자기 부신이 기능이 확 저하되면서 자기의 역할을 못하면
감염이 너무 잘 되게 되겠죠. 이거는 일부러 면역을 억제를 시켜놨으니까.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류마티스 내과에서 그 혈액 내과 쪽에서 잘 조절해서 쓰시겠지만 혹시 한방 치료는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죠? 제가 저기 네이버 보니까 한방에도 좀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시청자분처럼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썼고 어떤 그 자가 면역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잡히는 경우에는 사실 한방요법을 이 병행을 해서 하는 게 좋은데 사실 이 자가 면역 질환의 목표는 자기의 있던 면역 체계를 조금 제대로 바로 잡는 게 목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을 정상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자기의 면역 체계를 바로 잡는 거는 한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 혈액 쪽은 한방에서는 그러니까 비장의 기능을 조금 업을 시켜서 어떤 혈액에 특히 혈소판 같은 경우는 지혈이 잘 안 되는 그런 증상을 조금 완화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신장의 기운을 보충을 시켜주면 신장이라는 게 온 몸을 어떻게 제어하는 가장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조금 보충을 시켜주면 스스로 약간 면역 체계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봉침요법이나 면역약침요법이라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스테로이드나 이런 호르몬 제제는 아닌데 그런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요법도 있기 때문에 좀 한방 치료도 조금 겸해 보실 거를 좀 권해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생활에서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아까 몸무게가 좀 65kg 나가신다 그랬는데 특히 이제 이 혈소판 감소 중에 문제는 뭐냐면 지혈이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약을 쓰다 보면은 약간 동맥경화라든지 그런 경색이 올 수가 있어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거 또는 뇌출혈 약간 그런 혈관 질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짜게 먹으면 약간 부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짜게 먹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혈액 질환이기 때문에 몸에서 혈액을 만들 수 있는 영양소를 굉장히 골고루 섭취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육류 중에서도 이렇게 양질의 단백질을 뭐 어패류라든지 어류라든지 고기의 살코기 같은 걸 드셔서 단백질을 보충을 하셔서 세포가 좀 재생이 잘 되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단백질의 합성을 도와주는 비타민 C라든지 이런 거 좀 신경 써서 녹광색 채소 과일 같은 거 잘 섭취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특히 루푸스는 지금 증상이 어떤 이렇게 빨갛게 이 나비 모양의 어떤 발진이 생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외선에 취약하니까 특히 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또 신경도 쓰셔야 되고 굉장히 네.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양약 치료도 중요하지만 한방에 어떤 자기 면역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치료와 그다음에 자기의 생활 관리, 음식 관리, 생활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서 조금 불편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본인의 몸을 관리를 한다고 신경을 써서 굉장히 좀 노력을 조금 하셔야 되고 너무 일시적인 수치 하나하나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한약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네. 그 한약이나 일반 뭐 영양제 같은 거 일절 먹지 말라 하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네. 혈소판에 방해하는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양방 의사 선생님들은 거의 99%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한방에서도 모든 한의원에서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을 다룰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이거를 전문으로 난치 질환을 연구하시는 한의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전문적인 선생님을 꼭 찾으셔가지고 병행을 하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양약을 먹지 않나요? 아니죠. 제가 병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요? 네, 병행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장 절제는 가장 마지막의 방법인데 사실 네. 이 혈소판이 네. 비장에서 이제 이 잡아 먹히는 경우가 있어서 비장을 절제하면 혈소판이 줄어드는 것을 조금 막아보자는 건데 사실 혈액이라는 것은 비장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비장 절제는 정말 제일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이 정도 가지고 아직 모든 걸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장 절제 얘기를 나오는 거는 조금 너무 좀 빠르신 것 같아요. 또 뭐 아프신 기간이 너무 몇 년 되신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한 1, 2년 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비장을 절제해도 네. 이게 100% 보장은 또 없다고 당연하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럼 사실 비장을 절제를 같은 해서 경우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사실 이 한 병원의 한 의사 선생님한테만 의존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네. 또 좀 병원을 바꿔보신다든지 아니면 한의학적으로 조금 이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병행을 하셔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질환입니다. 예.
지금 혹시 시청자님은 연결이 안 돼 있죠? 네, TV를 네. 보고 계시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올 7월에 이제 재발이 되셨다고 했어요. 네. 처음에 작년 10월에 증상이 나타나셨고 그래서 병원을 찾으셨고요. 근데 치료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이제 혈소판 감소증 증상들이 심하다가 같이 병원에서 루푸스를 진단을 받으시고 혈소판 감소증 약하고 루푸스 때문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 면역을 좀 억제하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처방을 받아서 같이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수치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본인이 제가 듣기로는 임의로 스테로이드 약을 중단을 하셨다. 루푸스 약을 중단하니까 12만까지 수치가 올라갔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둘 간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드십시오. 그래서 다시 이제 루푸스 약을 좀 저용량으로 바꿔서 먹었더니 지금 현재 수치가 4만에서 5만을 기록하고 있다. 다시 내려간 거죠. 12만까지 올라갔다가. 그 얘기는 의사 선생님은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상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루푸스 약 자체가 면역을 억제하잖아요. 면역을 억제한다는 건 우리 몸의 일부 기능을 억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혈소판 감소증이 왔는데 그 문제에 이 루푸스 약 자체가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다른 증상, 얼굴에 나비 모양의 홍반이라든가 관절 질환이라든가 여타 다른 루푸스 질환 증상들이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루푸스 병으로 인해서 본인이 고통받는 증상 자체는 없는 거예요. 루푸스라는 병 자체가 어떤 한 가지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임상적인 여러 증상들을 조합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상적인 증상이 뭐가 있느냐? 현재는 혈액 내에 염증 수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만으로 이분이 고통받고 있는 증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담을 하셔야 되겠죠, 의사 선생님이랑. 이런 여러 가지 견해를 듣고 본인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한방적으로 치료를 저는 한의사니까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병이 오게 된 원인이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도 갱년기하고 관련이 좀 깊은 것 같아요. 갱년기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죠. 그러면서 온 몸에 산재돼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자가면역 질환, 이와 같은 루푸스나 류마티스나 여러 가지 다른 병들로 고통을 받기도 하시고 그 이외에 갱년기 증후군으로 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호르몬 변화에서 오는데요. 기본적인 한방의 변증, 이 병을 보는 개념 자체는 신장에서 출발합니다. 이분이 신장의 기운이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갱년기가 되면서 신장의 기운이 더 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분이 이 병이 오게 된 원인을 먼저 좀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이 과연 어디 있을까 이분 통화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혼자 유추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가 가장 원인이 클 것 같아요. 이분이 과도한 노동을 하셨거나 아니면 뭐 다른 육체적인 사고가 있었다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그 기타 여러 사고라든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서적인 큰 충격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 그동안 쌓여왔던 여러 가지들이 이제 신체 호르몬 변화와 맞물려서 신체상의 여러 가지 불편 이런 것들과 겹치면서 우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이외에 다른 정서적인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그런 질환으로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한방에서는 정서적인 질환은 간과 영향이 굉장히 좀 깊습니다. 간에서 우리 사람에게 있는 7가지 정서인 칠정을 다루거든요. 칠정이 생기면 간의 기운이 뭉치게 됩니다. 그걸 갖다 한방 용어로 간기울결이라고 하는데 간기가 뭉치게 되면 그게 열이 돼요.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기울결이 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병도 결국 출발은 간기울결에서 시작합니다. 이분의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 굉장히 꼼꼼하면서도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생활상의 여러 가지 요건들이 그거를 만족을 못하게 되고 본인의 불만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면서 간기울결로 인해서 병이 된 거죠.
근데 기본에는 신장의 허증, 신허가 있다. 신허의 간기 울결이 병으로 되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루푸스라고 한다면 염증 질환이거든요. 염증 질환은 심장의 화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루푸스 같은 경우는 앞면에 이제 나비 모양의 붉은색 홍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심장열로 우리가 변증을 하게 되거든요. 심장열로 봅니다. 그러니까 간기의 울결로 화가 생겨서 심장에 열이 생겼는데 신장의 물이 이거를 못 꺼줘서 약하니까 꺼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염증이 됐고 발병을 했다.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 자체는 혈액의 병입니다. 혈액의 병은 한방에서 주로 간이 담당합니다. 물론 비장도 담당을 하고 있어요. 비주통섭이라 해서 비장이 혈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혈액은 간에서 담당합니다. 간기의 울결로 인해서 혈소판 감소증이 왔다고 한방적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혈소판 감소증이 왜 왔는지 그 원인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혈소판이 낮다. 그러니까 면역 억제 먹고 혈소판만 올려보자. 간의 울결을 풀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혈소판 숫자가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해서 그게 금방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약을 끊으면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서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갱년기와 정서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신허증, 그다음에 간기 울결증, 심장의 화 이런 것들을 다스려 주면서 본인의 면역력, 신체의 기운, 생기 이런 것들을 살려주면 이 병도 자연히 내 면역력 스스로가 조절이 되고 면역력 과도했던 부분, 자가 면역 질환도 줄어들고 중용을 지키게 된다. 그게 우리 몸의 항상성, 중용을 지키는 우리 몸 전체의 면역력을 살려주는 길이다. 그러니까 꼭 한번 한방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혈소판 감소증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이게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진짜 될까라는 어떤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의문을 조금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어떤 논문 자료를 이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혈소판 감소증을 갖고 있던 64세의 어떤 남성의 이제 질환 그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방병원에 20일간 입원을 하면서 한약과 어떤 침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요. 물론 이제 양방적인 이제 복용해야 되는 면역 이제 억제제라든지 스테로이드는 약간씩 이제 복용을 하는 중이었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병행을 했을 때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아마 화면이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혈성 빈혈과 특발성 이제 원발성 혈소판 감소증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용혈성 빈혈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가 이제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이제 질환이기 때문에 빈혈이기 때문에 적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혈소판 감소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혈소판 역시 정상 범위보다 훨씬 낮게 이제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20일간의 어떤 치료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혈액학적 소견으로 확인을 했을 때 혈소판 자체가 처음에 105라는 수치에서 184라는 수치까지 20일 만에 증가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적혈구 역시 3.53이라는 수치에서 4.17까지 증가하는 어떤 이런 효과, 단기간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요. 그 혈소판 감소증을 가지고 양방에만 이제 의존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한의학적인 어떤 치료를 병행하시면 그 효과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빠르게 내 몸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한의학 쪽에서 그러면 그 혈소판 감소증은 어떻게 생각을 해서 치료를 하냐, 크게 그 원인을 뭘로 따지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음허형, 두 번째가 기허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혈열형, 그다음에 네 번째가 어혈형이라고 이제 크게 네 가지의 이제 원인으로 나눠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허나 이제 음허의 이제 허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혈열, 어혈. 혈열은 실제로 내 몸에 열이 많은 것이고 어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막혀서
이제 소통이나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치료를 받아보신다면 어떤 증상 개선에 있어서 조금 더 빠른 어떤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